이행강직은 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죠.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위반했을지가 가장 먼저 위반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건폐율, 먼저 이행강제금. 자, 첫 번째 뭐죠? 허가 위반, 즉 건폐율 위반. 이게 뭐죠? 건폐율 초과죠. 용적률 초과, 용적률 위반. 그 다음에 허가 안 받았어요? 허가 위반. 신고 안 했어요? 신고 위반. 요거죠. 네 가지죠. 요거에 거의 뭐 99%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 해도 거의. 자,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 몇 프로? 50%에다가 곱하기 뭐죠? 위반 면적에다가 곱하기 또 대통령령으로 구하는 면적 있죠? 요거 면적. 요것이 이제 요거죠. 첫 번째 건폐율이면은 얼마죠? 건폐율이면은 건폐율 80% 곱하기 요 80%죠. 80%. 용적률은 90%. 허가는 100%. 신고는 또 70%까지. 그죠? 또 있어요. 또 곱하기 또 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 한다는 거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횟수도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죠? 예. 횟수 면적 또 있잖아요. 더 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150페이지 있죠? 보시면 거기 이제 1번과 2번 기역, 니은, 니은까지 읽어주시면 그냥. 그래서 방금 3번이 나오죠, 그죠? 1회, 2회 이내, 한 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1회,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부가 징수하는데, 4번 요거예요.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등은 그 부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 횟수도 5회 이내 범위 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등일 때는 오히려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특히 9번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한다는 것, 여기 포인트에 나머지는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각각 좀 풀어보시면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1번, 9번 이행강제금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밑에, 그렇죠? 지방세회 수익금의 징수 등하는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한다. 맞죠? 2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해야 맞는 거죠. 답 2번 틀렸죠? 3번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요. 4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한다는, 징수한다는 등등 뜻을 미리 문서로서 개고해야 되고, 5번 건축물이 건폐율 초과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몇 프로죠? 건폐율이니까 80%죠. 요거 숫자도 잘 바꿔냅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자, 하는 김에 하나 더 봅시다. 10번 이행강제금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2번 상습적 위반 영리 목적은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가 있고, 3번 1년에 몇 번?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고요. 4번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횟수도 몇 회?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 그러면 5번에 용적률 초과 몇 프로 얘는요?
90%,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 100분의 10이 아니죠.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100분의 90이죠. 그죠? 하여튼 간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건축 전문위원회는 솔직히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 풀면서 체크할게요. 그냥. 먼저 이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일단은 들어보세요. 자, 먼저 건축 관계자가 있고,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관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기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이 있는데, 이들끼리의 분쟁을 좀 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서 놓고, 이렇게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와의 분쟁. 그렇죠?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인근 주민하고 건축 관계자와의 분쟁 또 있죠. 건축 관계자 지들끼리의 분쟁, 전문 기술자 지들끼리 분쟁, 인근 주민 지들끼리 분쟁, 6가지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요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럼 먼저 11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이건 쌍가로 1번 거기 첫 번째 줄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2번 조정 신청은 당사자 중 1인 이상, 재정 신청은 합의다. 조일 재합. 다 같이 시작. 조일 재합. 바로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조일제합. 그래서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만 위주로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만 알자. 그런 뜻입니다. 조일제합. 3번 조정은 3명 위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정은 5명 이상. 5명. 그러니까 조정은 몇 명으로? 3명으로. 재정은 5명으로. 요거는 거기 보시면은 잘 나오죠. 그죠? 거기 나오죠. 바로 4번. 조정은 3명. 재정은 5명. 이렇게. 4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소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서로 간의 합의가 너랑 나랑 합의됐다. 합의가 성립된 걸 보는 것이지 뭐 재판상 화해하고는 거리가 멀다. 왜? 재판한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조정을 합의한 거니까 재판상 화해하고는 거리가 멀다. 5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위원이 공무원 직무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있어요. 넘깁니다. 12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12번 문제가. 요거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13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내에, 재정은 120일 내에 마쳐야 하며, 물론 연장할 수가 있다. 요거는 아까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3번. 2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제시받고 30일이 아니고 15일. 요거는 동그라미 8번에 8번. 9번. 동그라미 9번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3번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4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